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법, 주목할 만한 법안들을 소개합니다. 김독수의 법안 프리즘. 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주간에 어떤 법안을 발의했는지, 일 열심히 하셨는지 알아보는 시간. 김독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 비서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시는 길에 안개는 불편하지 않았나요? 네네, 저 오는 길에는 안개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전혀 네네. 없었어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아, 지역별로 안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아예 말끔한 곳도 있고 막 그러네요. 네, 강변에는 안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다행히 제가 오는 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잘 지냈는데 예. 제가 지금 오늘부터 예. 나주에서는 나주 문화유산 야행이라는 축제를 합니다. 읍성 축제를 하는데 네. 제가 진행자님께 질문 한 가지 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네, 하십시오. 비빔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거 고추장 콩나물. 저는 밥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으나, 고추장이 생각 있어야 아닙니까? 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나주의 장터 비빔밥 이게 이제 기록에 있는 건데요. 네. 고추장을 쓰지 않고 고춧가루로 해서 맛을 냈다는 거예요. 에이? 요 야행 행사에 예. 빠지셔서는 안 될 게 또 야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야행이니까. 나주 한상이란 그 이름으로 나주의 음식 명인께서 선보인다고 하니까 네. 한번 저녁에 가셔서 예. 맛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냐고 여쭤봤더니, 이 비빔밥, 이 맛있는 비빔밥이 있는 야행 소식을 또 전해주셨어요. 네네. 아니, 애양심이 강하시네. 오는 길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주 비빔밥 제가 그 명인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아직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충격이에요. 고추장 그러니까. 없이 고춧가루로 무슨 맛을 내지? 그랬더니 그 명인께서 하는 말이 나주는 농토가 비옥하고 넓고 게다가 영산강 물길을 이용해서 네. 풍부하게 해산물을 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음식을 해봤다는 거예요. 각종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빔밥을 꼭 고추장 없이도 고춧가루만 넣더라도 다른 게 많으니까 양념이 맛있게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독특하네요. 네. 네. 고추장이 없는 예를 들어서 안고 없는 찐빵. 맛이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법안은 어떤 겁니까? 우리 해남안도 진도 박지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이게 이제 변호사법에 보면 네.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 2007년에 만든 건데요. 네. 이게 일반 보통의 변호사가 아니라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또는 이게 특정 변호사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퇴직 공직자들이 예. 대부분 보면 전관예우 우리 논란이 되는 이런 그렇죠. 논란이 되니까 2007년에 예. 이들의 법조윤리로 확립하자. 그래서 법조윤리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 법조윤리협의회가 갖고 있는 자료, 이들의 활동 자료들을 국회에 보고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 그리고 그 자료의 보관 기간을 최소한 3년을 갖고 있어라. 그래서 언제나 국민이나 국회가 너희들 특정 변호사, 공직 퇴임 변호사, 퇴직 공직자들 어떻게 활동했는지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전관예우를 없애는데 뭐 그게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자료, 수입 내역, 그리고 그 어떤 활동을 했는지 뭐 고문, 자문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최근 뉴스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어요. 재작년에.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을 하셨던 분이 이게 경찰에서 청장 바로 다음입니다. 두 번째인데 작년 2월에 퇴직을 하고 올해 3월에 그 대형 입시업체 뭐 어느 회사다 그러면 우리 방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M사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거기에 사회이사로 선임이 됐는데 15일 만에 사임을 했어요. 그 M사로 선임됐다가 15일 만에 그만뒀어요.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 입시업체가 입시 비리 그 문제, 수능 영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담당을 해요. 근데 본부장 출신을 갖다가 본부장 바로 퇴임한 사람을 갖다 사회에서 앉힌 이유는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력이네요, 뭐네. 그렇죠.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제 15일 만에 사임을 했는데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뭐 실명으로 얘기해도 되는 공직자니까. 김무성 그 뭐 옥새 사건 아시죠? 새누리당 대표를 했던 그 사유가 마약으로 문제가 된 게 2015년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지낸 그리고
2011년부터 13년까지 중앙지검장을 했던 최교일 전 예. 국회의원이에요. 예. 이 사람이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집행유예를 받아요. 마약 그 누범자인데 예. 전과가 있는 사람인데 집행유예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이듬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예. 정관 대우를 잘한 거죠. 이런 사례들을 좀 막자. 그래서 그런 자료를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예. 정리해서 보관하고 국민이나 국회가 요구하면 제출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 이 법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이게 통과될까요? 이게 공직 퇴임 변호사나 특정 변호사는 이게 돼 있었는데 좀 전에 얘기한 사람들은 공직자들입니다. 그렇죠. 공직자 출신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 이게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이 자료를 관리하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전에 이게 이런 문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관련된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고문, 자문 뭐 이런 게 이런 걸 좀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처리해야죠. 처리될 겁니다. 이거는.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 네네. 두 번째 소개해 주실 법안. 이게 이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상당 관련 법안들이 좀 통과가 됐는데 예. 광주 북구의 전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홍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요. 네네. 내용은 이게 지금 익명성이 보장된 서비스 그래서 텔레그램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허위 영상물을 반포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자. 보통 그 다른 죄에 비해서 1.5배 이상 가중 처벌하자 이런 건데 어제 본회의에서 이 관련 법안들이 많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 보면 허위 영상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3년 이하 3천만 원 미만의 처벌하도록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 요즘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영상물. 이용한 성범죄. 네네. 예. 뭐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하실 것 같아요. 이 법안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쟁점이라고 좀 굳이 하기도 그렇지만은 법률 전문가들의 이 아주 경직된 인식인데 익명이 보장되는 서비스 이게 너무 좀 광범위하다. 명확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서 텔레그램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것만 단속을 해라.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거 단속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플랫폼이 생겨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는 뭐 명확하지 않다라는 기술적인 판단보다는 이거 하면 만약에 내가 이걸 가지고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시청하거나 하면은 아주 세게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광범위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 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통신 서비스 개념에 뭔가 좀 위반될 수 있다. 이 법안이 뭐 이렇게 명확성의 원칙, 범죄의 명확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군요. 우려를 제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유사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05년 판례인데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그 통상의 해석 방법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감정, 법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범죄구나, 범죄가 아니구나. 이걸 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다소 명확하지 않더라도 처벌해야 된다. 명확성의 원칙이 경직된 건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광범위하게 해야지 피해자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자체가 불법 영상물 유포 반포 이게 잡기가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려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범위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그렇죠. 이 근절을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이게 시켜나갈 수 있는지 그걸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텔레그램에서도 범죄 정보는 제공하겠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볼 일입니다만은 명확하게 처벌하는 의지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소개 법안은 어떤 법안입니까?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서구갑의 조인철, 광산을의 민영배, 그리고 나주화순의 신정훈 의원이 제출한 대표 발의한 3건인데요. 이 외에도 이 도로교통법 관련해서는 한 50여 건 이상이 계류돼 있고, 지금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또 심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그 법안을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도로는 막 계속 생물이잖아요, 생물. 그렇죠.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자, 내용을 보면 조인철 의원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 단속 카메라를 차량의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까지 앞뒷면을 다 찍을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이 단속을 피하려고 거꾸로 주행하는 차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카메라 뒤쪽으로. 아니 근데 지금 그건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걸 의무화하자는 거죠. 의무화하자.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만큼이라도 의무화하자는 거고요. 민영배 의원 안이나 신정훈 의원 안은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고 음주 측정 전에 술을 그 잠깐을 이용해 술을 마시거나 현장을 피해서 술이나 약물을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호중 사건이 사건 논란이 됐죠. 그래서 그래서 이 관련 음주운전 관련 법안이 지금 한 40-50건 이것도 올라 있는데요. 쟁점은 민영배 의원 안은 술이나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신정훈 의원 안은 그 밖에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게 쟁점입니다. 등과 그 밖에. 아까 성범죄 특별법 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지 않다 또 이런 얘기인데 이 사건 자체가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그걸 또 피하려고 도피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행위 자체는 도덕적으로도 법을 떠나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요. 저희가 그냥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실제로 음주 측정 전에 술을 뭐 마신다거나 뭐 의약품 뭐 숙취 해소제를 먹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김모 호중 가수께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모방하고 있잖아요. 현장을 다 이탈하고 오히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강화를 한다는 겁니까? 기존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법을 어떻게 바꿔서 그거를 강화를 한다는 뜻이죠.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명확성 말씀드리지만 등 그 밖으로 묶자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 행위를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음주운전 관련해서 재미있는 통계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교통사고 이제 외국하고 비교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일본보다 2배가 높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한 10% 되고 일본이 한 5% 되는데 또 작년에 우리 언론사에서 음주운전 사상사건, 음주운전으로 해서 사상사건을 일으킨 판결 100건을 분석한 보니까 90% 10건에 9건이 집행유예나 벌금에 그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사상사고를 내도 그렇죠. 벌금 내고 뭐 이러니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최대 1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재작년에 14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어요. 14년을 선고 실제로? 실제로. 그리고 미국은 자동차 보험료 할증을 캘리포니아는 131%의 2배 이상, 뉴욕주도 2배 정도까지 할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껏 초범은 10%, 재범은 20%. 그러니까 이게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음주운전으로의 보험료가 할증이 됐다 하더라도 좀 많네 뭐 이 정도지 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까지 안 가는 거죠. 하여튼 보니까 처벌의 수위라는 거는 범죄의 중대성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처벌이 약하면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 그렇죠. 외국에서 게다가 우리 음주운전 재범률이 40%에서 45%를 아주 일관되게 유지를 해요. 수년간. 이 얘기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발의된 것들은 상당히 좀 이렇게 필요해 보이는 것들이고 또 이 외에도 또 많은 의원 여러분들이 음주운전을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의견들을 좀 이렇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얘기도 잘 소개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수 전 국무총리 정무기획비서관이었습니다. 사고가 있